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해외 주식과 ETF를 올리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내 ETF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국내 상장 ETF 분석부터 QQQ와 비교해서 괜찮은지 세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내 상장한 해외 ETF를 살펴보고 해외 ETF와 국내 ETF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해외 투자 고민 중이신 분들은 혹은 내가 잘 투자하고 있는 건지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전에 꼭 살펴봐야 될 게 바로 텍스입니다. 세금인데요. 세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우리는 결국엔 국내 해외 투자하는데 어디가 세금이 싸냐? 요것만 알면 됩니다. 수익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선 1년 동안에 내 수익이 800만 원 이하일 것 같다. 이랬을 때는 해외 ETF가 더 매력적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250만 원까지 수익 공제되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한국에서는 보유기간 과세라고 15.4%를 내니까 이게 도달하는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딱 800만 원까지는 해외 ETF가 좋고 그 이상 800에서 2천만 원까지는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죠. 이거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랬을 때 8에서 20%까지 수익이 난다면 이때는 국내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천만 원 이상인데요. 이때부터는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 42%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익도 좋지만 그 수익을 세금으로 낸다면 끔찍하죠. 그래서 수익이 크면 클수록 미국에 투자한 양도세 22%가 더 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연금저축하면은 세금을 계속 미룰 수 있고 늦게 찾으면 찾을수록 세금이 내려갑니다. 혹시라도 연금저축이 없으시다면 그것부터 꼭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은 추후에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ETF 모두 연금저축으로 매수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상품들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금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환율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해외 투자하면 환율이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율을 언제 매수할까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내 ETF를 투자하면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이 10% 올랐고 환율이 2%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 미국 ETF에 투자했다면 환율 2%를 차감한 8% 수익이 되고 국내 ETF에 투자하면 10% 수익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게다가 환전 수수료도 있으니까 수익이 야금야금 깎이는 게 속이 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투자할 거면 해외도 괜찮지만 단기로 투자한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탑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ETF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탑 10 기업을 보면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아주 쟁쟁한 미국 테크 기업들이 들어있죠. 딱 봐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미국에는 대표 ETF로 QQQ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상품이죠. 이거랑 동일한 게 한국에 있는 상품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상장일로 보면은 QQQ는 1999년 3월이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2010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를 보면 QQQ는 209조 원이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8,300억입니다. 자산 규모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QQQ가 더 높죠. 그런데 우리가 몇십억씩 자산 규모를 꾸릴 거 아니라면 8천억도 꽤 큰 규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총 보수를 보면 QQQ는 0.2%,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0.07%로 오른쪽의 보수는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단가를 보면 QQQ는 41만 4천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7만 7천원으로 역시나 오른쪽이 단가가 더 낮죠. 투자 접근성이 국내 ETF가 참 좋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니 두 ETF의 수익률이 정말 같을지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을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2.9% 상승했고 QQQ는 11.4%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이거 같은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리밸런싱 주기랑 계리율로 인해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QQQ는 6월에 애플을 10주 샀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한 달 전 빠른 5월에 10주를 사면은 당연히 한 달간의 수익률 갭이 발생할 수 있겠죠. 투자 상품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자세한 건 꼭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장 이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면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630% 상승했고 QQQ는 600% 상승했습니다. 타이거가 QQQ보다 운영을 잘 하는 걸로 보이죠. 기간에 따라 QQQ가 더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 둘 다 우상향을 그리는 건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전체를 품은 투자입니다. 탑 10 기업을 보면 QQQ랑 비슷한 듯 좀 다르죠. 애플, 마소, 아마존은 같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존슨앤존슨이 탑 10에 들어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겠죠. 미국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SPY, VO, IVV 등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있습니다. 상장일을 보면은 SPY는 1993년 1월이고 타이거 미국 S&P 500은 2020년 8월입니다. 작년에 생겼죠. 아주 따끈따끈한 ETF입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은 SPY는 440조,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은 4,119억 원입니다. 상장한 지 별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4천억이 넘은 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총 보수를 보면 SPY는 0.09%, 타이거 미국 S&P 500은 0.07%로 오른쪽이 보수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단가를 보면은 SPY는 49만 8천 원인데 타이거 미국 S&P 500은 13,000원이면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두 개의 ETF의 수익률 잘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을 보면은 타이거 미국 S&P 500이 8.7%, SPY가 5.6%, 타이거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유를 보면은 S&P 500 중에 타이거가 작년 8월에 상장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겠습니다. SPY가 29.9%, 타이거 미국 S&P 500이 25.8%로 상장 이후로는 SPY가 조금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탑 10 기업을 보면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부터 시작해서 골드만삭스, 홈디포, 마소, 비자, 암젠, 세일즈포스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미국엔 DIA라고 다이아라 불리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랑 동일한 게 한국에 있는 상품은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 있습니다. 상장일을 보면 다이아는 1998년 1월이고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16년 7월입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역시나 DIA가 높죠. 35조 원이고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는 624억 원입니다. 총 보수를 보면 다이아가 0.16%,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0.35%로 오히려 한국에 있는 ETF가 조금 더 보수가 높습니다. 단가를 보면 DIA는 39만 8천 원,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2만 원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에 투자하는 두 개의 ETF의 수익률 잘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을 보면은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6.1% 상승했고 DIA는 5.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이후로 보면은 2016년 7월부터인데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가 97.8%, DIA는 89.1%로 타이거가 더 높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말이 많죠.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나면 앞으로 앞날이 밝을 걸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반도체 ETF 탑 10 기업을 보면은 역시나 엔비디아가 1위고 2위부터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 인텔, AMD, ASML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하는 ETF 지수는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죠. 이를 추종하는 ETF가 바로 SOXX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SOXX는 새로운 지수로 변경되고 SOXQ가 새로 출범을 했죠. 변경된 지수도 거의 동일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랑 동일한 한국에 있는 상품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있습니다. 상장일을 보면은 SOXQ는 2021년 6월이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21년 4월입니다. 오히려 한국계 더 빨리 상장을 했죠. 그리고 자산 규모를 보면 SOXQ는 716억, 그런데 한국에 있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3,958억 원으로 오히려 요게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총 보수를 보면 SOXQ는 0.19%, 왼쪽 게 좀 더 보수는 낮네요. 한국 거는 0.49%입니다. 그리고 단가를 보면 SOXQ는 29,000원, 그리고 한국은 만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추종하는 ETF 두 개의 수익률 차이를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을 보면은 우선 한국이 3.7%로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이유를 보면 2021년 4월부터 보이는데요. 역시나 한국이 더 높게 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국 탑10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들을 살펴보면 애플부터 컴캐스트까지 미국 대표하는 기업들을 모두 모아놓은 걸 알 수가 있죠. 탑10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상품으로는 FNGS, ETN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FNGU,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죠. 그것의 1배짜리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맞서서 국내 ETF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을 담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FNGS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을 품고 있지만 타이거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 테크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타이거가 더 괜찮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상장일을 보면 FNGS는 2019년 11월이고 타이거는 2021년 4월입니다. 상장한 지 별로 안 됐죠. 자산 규모를 보면 FNGS는 85조 원, 타이거는 3,350억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 이상의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총 보수를 보면 FNGS는 0.58%, 타이거는 0.49%로 타이거가 조금 더 낮습니다. 단가를 보면 FNGS는 36,000원, 타이거는 11,000원입니다. 미국 탑10 ETF 두 개의 수익률 잘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을 보면은 FNGS가 9.5%,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6.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그러니까 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역시나 FNGS가 11.8% 상승했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4%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중국 기업이 최근에 엄청난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중국 리스크가 싫다면 오히려 미국 테크 기업 탑10이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ETF 5개와 비교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5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탑10 기업에 투자하는 당연히 10개의 기업이겠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었습니다. 3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의 전반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 있었습니다. 31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었고 99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수는 구글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기업들은 하나로 합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타이거 미국 S&P 500은 498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수를 놓고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ETF가 겹치는 건 없나? 다 투자해도 되나? 중복되는 건 없는지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기업을 한눈에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은 498개 기업을 담고 있고 미국 나스닥 100은 99개 기업을 담고 있죠. 이 두 개가 겹치는 중복되는 기업은 79개가 있습니다. S&P 500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중복은 아니죠. 그리고 다우존스 30을 보면 S&P 500 안에 100% 들어가 있고 그 중에 나스닥 100이랑 중복되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을 보면은 S&P 500이랑
나스닥 100 모두 담고 있는데 다우존스랑도 중복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남았죠. 요 30개 기업 중에서 나스닥 100이랑 S&P 500 모두 다 중복되는 기업은 1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굳이 모두 다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 좋을 ETF 딱 3개가 있습니다. S&P 500이랑 반도체랑 나스닥 100입니다. 이 ETF를 각 하나씩 매수하게 되면 딱 10만원이 듭니다. 월 10만원으로 미국 전반적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국내 투자는 소액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ETF보다 국내 ETF가 더 매력적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전하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하고 환율에 따른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할까 고민이었는데 환율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다면 국내 ETF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인데요. 미국의 양도세는 22%로 높은 편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아니라면 국내 상품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이용한다면 더욱더 그렇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마존 한 주를 사려면 3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마존을 대체해서 QQQ를 사려면 40만 원이 또 넘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품은 한 주 사는데 치킨값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ETF를 담는데 1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10만 원이면 미국 전반적인 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니 가볍게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강력한 이유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는 매력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